안녕하세요. HQ입니다. 오늘은 철학, 이 철학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찍먹이라도 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철학은 보통 어떤 느낌이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지? 저 우주의 끝엔 뭐가 존재할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대체 왜 살아야 할까? 등등 이렇게 뭔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상적이고 심오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철학의 목적은 그런 게 전혀 아닌데도 말이죠.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철학이 필수 과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왜 미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철학을 필수로 배우게 할까요? 철학의 발상지와 가까워서? 그냥 기본 상식이라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철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실 철학과는 아닌데 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과가 자유전공학과 비슷한 학과여서 1, 2학년 때 여러 가지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요. 저희 전공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고려대 철학과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들이 철학에 관련된 것이 많았어요. 이때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철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진짜 실생활에는 쓸모도 없고 이 구닥다리 옛날 개념들을 대체 왜 배우는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지 등등 전공 공부에 아예 흥미를 못 느껴서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전에 선배들 조언 구하러 다니고 동기들 노트 빌리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쩌다가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쩌다 철학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 철학이라는 게 대부분 본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다뤄요. 예를 들면 성공하고 싶다. 그럼 성공은 어떤 걸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걸까?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걸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성공한 걸까? 또 성공은 언제쯤 성공을 해야 성공인 걸까? 죽기 전에 성공해도 성공인 걸까? 아니면 한 35살쯤까지 성공을 해야 성공인 걸까? 등등 정말 본질적으로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을 보면서 아, 이래서 철학을 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철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선택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 이 과정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왜를 생각하게 해요. 내가 지금 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지, 내가 지금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옷을 사고 싶은지, 내가 지금 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지, 내가 지금 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지 등등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근데 아마 방금 전에 든 예시들 중에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라는 질문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지금 왜 대학에 가려는 거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마 남들 다 가니까 그냥 가는 거지 일 거예요. 다른 대답을 하셨다면 아마 어느 정도 철학을 공부해본 분이시거나 철학에 흥미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남들 가니까 간다는 대답이 나오더라도 철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신 분이라면 여기서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냥 가려는 거지? 남들 다 가니까 휩쓸려서? 부모님, 친구들, 남들 눈치 보여서? 대학 안 가면 인생 패배자 같아서? 등등 이렇게 끊임없이 왜를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왜를 줄줄이 이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김연아 선수, 마이클 펠프스 같은 선수들이 훈련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단순 반복하는 일들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선택들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의 진심과 마주치게 됩니다. 본인이 그 행위를 진심으로 왜 하려는지 마주치게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기고 싶고 들추고 싶지 않은 나의 진실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시를 대학으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온 방식인데요. 변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왜를 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끊임없이 왜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가버리거나 대화를 하기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왜냐고 물어보니까요. 대화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왜를 묻다 보면 본인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심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편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왜를 묻는 행위가 철학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왜를 물어서 본질을 계속 알려고 하다 보면 본인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훨씬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철학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왜를 물어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이성적인지, 올바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남 시선 때문인지 등등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잘 골라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의 주제, 모든 일에서 왜를 떠올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유튜브 채널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제 삶의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제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라던가 교훈 등 제가 느끼는 어떤 인사이트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본질, 계속해서 왜를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직접 느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게임을 진짜 미친 듯이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인데 하루에 거의 20판, 25판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최근입니다. 거의 한두 달 전? 유튜브 하기 직전까지였던 것 같네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요?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게임에 들어가면 잠깐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느낌,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현실의 여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이 게임을 이길까? 어떻게 해야 빨리 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이 느낌이 뭐랄까, 엄청난 자유감,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지건 이기건 게임을 할 때는 좋은데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는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아마 게임 중독을 겪는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싫어해요. 아마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지 생각조차 안 해봤을 거고, 그냥 오늘 하루도 날렸네 하면서 말았을 겁니다. 또 다시 PC방에 갔겠죠. 그치만 제 본심, 게임을 하려는 제 본심과 마주친 순간 저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잊기 위해서 게임으로 도피를 하는 느낌이 정말 너무 불쾌했어요. 이게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철학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힘이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본질, 즉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생각보다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적인 이유, 왜 등을 떠올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지,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 와 같이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선택지를 고르게 되거나 계속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유가 모호하면 결과도 모호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철학에 조금 관심이 생기시나요?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상과 가장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철학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HQ였습니다.